자, 합장하시. 그 책 앞, 맨 앞에 열어보세요. 그러면 가야트리 만트라라고 있을 겁니다. 한 장 더. 예, 한 장 더. 넘어가. 오케이, 거기. 한 장 더. 거기. 밑에 있죠? 자,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옴, 브루, 부바스와 따라해보세요. 옴, 브루, 부바스와 옴, 다사비투르 바레이냠 옴, 다사비투르 바레이냠 바르고 데바스야디오마이 바르고 데마스야디오마이 디오이온나 디오이온나 브라초다야 옴 브라초다야 옴 샨티 샨티 샨티히 나마스테. 이렇게 도돌이표 학교 다닐 때 음악 시간에 이런 거 안 해봤어요? 한 소절씩 따라 볼게. 음절을 외워야 되거든요. 이걸 한 호흡을 하는 거예요. 옴 브루 부바스와 옴 다사비투르 바레냠 바르고 데바스야디오마이 디오이온나 브라초다야 옴 16음절이거든요. 이걸 24음절이거든요. 이걸 한 호흡에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이제 호흡이 거의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장되어져서 호흡을 완성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 가야트리 만트라입니다. 이거는 아직 안 고쳐졌네. 다른 건 다 업데이트 했는데 이게 안 되네. 자, 일단은 하도록 하고요. 자, 반갑습니다. 좀 일찍 시작했는데 일찍 끝내기 위해서 집에 빨리 가야 되니까 야, 지금 한 10기수, 20기수의 수업을 다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 생에 태어나면 사람으로 태어날 겁니다. 저는 군대는 해군 나왔어요. 학교는 통영수산전문대학, 지금은 한국해양과학대학 경상대학교 분교로 통영에 있는 학교인데요. 저는 업과, 지금 얘기하면 회계사라에서 3등 항해사, 선장이 되는 코스의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 12년 경허상장 받았습니다. 우등상장은 못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 때는 12년 동안 학교를 계속 빠지지 않고 초, 중, 고를 다 다니는 사람들이 12명인가 전교생 중에서 그 중에서 제가 한 명이었죠. 정말 근면 성실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니고요. 집에서 놀면 재미없잖아요. 학교 가면 놀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물론 공부도 하지만 사실은 공부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중학교 다닐 때 처음에 그 영어 시간에 문정열 선생님 이름도 안 까먹어요. 문정열 선생님께서 영어 선생님인데 그 제일 처음 가면 영어를 우리는 중학교 때부터 배웠거든요. 중학교 때 같으면은 영어 책을 주는데 맨 앞에가 I'm Tom, I'm Jane, You are girl, You are boy 뭐 이렇게 7줄이 있었어요. 그 7줄을 외워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내일까지. 그래서 집에 와서 열심히 외웠어요. 머릿속에 안 외워지더라고요. 정말 잠들 때까지 외웠어요. 그리고 또 아침에 일어나니까 외웠다고 생각하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한 개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다시 외우기, 걸어가면서 우리 한 2km를 걸어가야 되거든요, 학교까지요. 걸어가면서 또 열심히 외웠어요. 다 외웠다 했는데 수업 시간에 막상 선생님이 네, 일어나 외워봐 이러는데 예, I'm 타임까지 했는데 그다음부터는 뭐 기억이 안 나요. IQ 테스트 하니까 127인가 나왔는데 왜 그걸 못 외운지는 이해를 그때는 못 했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우리 선생님이 맨날 길을 잡고 이렇게 땡기 올리는 걸 했거든요. 못 외우면 일로 와, 그래, 이 자식. 그래갖고 길을 잡고 사람을 들었어요. 우리 혈액순환에 좋고 좋은 일인데, 뒤에서 뼈가 있으니까 툭툭툭 소리 나요. 이렇게 사람을 들었어요. 이렇게 길을 잡고. 때리지는 않는데. 그다음부터 영어가 좋았겠어요? 싫었겠어요? 공부 자체가 싫었어요. 그리고 국사 선생님이 정말 이뻤었어요. 그래서 다른 공부는 모르더라도 국사 공부는 뭐라고요?
겁나 열심히 해서 거의 만점. 한 개 틀리거나 만점 받았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머리가 나쁜 건 아닌 것 같은데 뭐라고요? 다른 과목들을 전혀 등한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공부를 별로 안 좋아하는 어떤 계기가 됐지. 초등학교에도 또 그런 기억이 있는데 뭐 그것까지 이야기하자면은 1학년 때부터 공부를 별로 안 좋아하도록 만들었어요. 윤혜원 선생님이라고. 선생님들 이름을 안 까먹는 이유가 그 선생님들 이름은 기억하는데 여러분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해서 이해해 주세요. 자, 사람을 공부해보면 그 책이 다 내 머릿속에 있어요. 내용이. 나 책 안 보고 강의를 해요. 대단하죠. 거의 어려운 인도예요. 가이트리 만트라도. 그래서 그 만트라가 보면은 무슨 내용입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밑에 크게. 네. 사비뚜르 신성에 광의의 신성에 경배합니다. 내가 뭐라고요? 선생님이 개떡같이 이야기하더라도 뭐라고요? 찰떡하게 알아듣게 해주십시오. 이야기죠.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누구에게요? 광의, 빛. 여러분이 지금 내 이야기를 알아듣는 내용은 여러분 안에 있는 빛인 붓들에서 지성이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도 좀 머리 표현이 그렇지만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내용들이에요. 그래도 그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수업하기 전에 기도하는 겁니다. 사비트로 강의의 신성에게 내가 선생님이 아무리 어려운 이야기를 하더라도 다 알아듣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인도에는 다 이렇게 늘 수업하기 전에 각각 만트라들을 이용해서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괜찮죠? 그래서 끝날 때쯤 되면 외울 수 있도록 하시고요. 한 번씩 들어보면 저 음악에서 이게 옴 브루 부바스와 옴 다사 이렇게 옴 브루스 나마스테 다사비뚜르 바레인냠 이렇게 해가지고 또 노래 부르듯이 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옴 나마 시바야 16음제 옴 나마 시바야 전혀 다르죠. 꽃 같은 내용인데 다르게 음절을 내서 빛들을. 그래서 이걸 요가에서는 신을 노래한다 해서 길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르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트라 중에서 차티, 이런 샤비투르의 신성에 대해서 경배하는데 이게 종교냐? 종교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종교가 있다면 그 종교를 좀 더 깊이 이해하는 과정이 될 것이고요. 전혀 다르죠. 수업할 때 하고 이 내용들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수업 시간에 이야기하면 회원들이 재미 한 개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맨 뒤에 보시면은 300문항 주관식 문제가 있고요. 8문항 객관식 문제가 있고 300문항, 8문항 주관식이 있어요. 그 중에서 2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300문항 중에서 20문제가 나옵니다. 300문항을 다 이해해야만 그 답을 적을 수 있겠죠. 그걸 6개월 동안 강의하는 겁니다. 필기. 실기는 뭐라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이 동작들을 속에 동작이 10동작이 있습니다. 실기 동작이. 그리고 또 하나는 구술, 지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차, 2차, 3차,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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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점 만점인데요. 평균 카트라인 몇 점? 각 과목마다 70점 이상이 되셔야 됩니다. 구술, 면접, 필기. 그래서 구술에는 실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지금 아사나가 있고요. 구술에는 묻는 문제가 요가 아사나, 명상, 호흡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신 분들도 다 대답할 수 있도록 6개월 동안 뭐라고요? 열심히 제가 가장 좋은 건 반복학습이거든요. 여러분이 예습해오고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듣고 복습하면 누구든지 다 외울 수 있도록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잘 가르쳐 드려요. 쉽게. 네, 반갑습니다. 자, 비 오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가를 그렇게 대학을 나와서 군대를 저는 해군을 나왔습니다. 자,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네. 해군을 나왔었는데 해군이 35개월이에요. 저는 이제 베탄 학교를 나와서 해군을 가면 우리 배를 타면은
5년 동안 배를 타면 병력 면제가 돼요. 근데 배를 탔어야 되는데 뭐라고요? 제가 학점빵꾸가 나가지고 4개가 출석빵꾸 4개, 시험날 하나는 시험을 안 봐가지고 1학기 때 4개가 빵꾸 났어요. 12년 개근상장을 받았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라고요? 1학년 1학기 때 출석빵꾸만 3개가 났어요. 배 타는 학교가 되니까 선배님, 우리는 3년제거든요. 1년 수업을 하고 2학년 때는 실습을 가요. 배를 타고. 가서 실습을 6개월을 채워야 3학년 때 학교 와갖고 다시 학교를 다녀요. 실습 많이 길게 가는 사람들 8개월, 9개월 가거든요. 보통 그렇게 갔다 오면은 돈을 그 시대에 내가 공무원이 한 32만 원 받을 때였어요. 월급을. 내가 알바에 18만 원씩 받을 때인데 그분들은 배 타고 나가면은 한 달에 240만 원씩 받았어요. 그래서 배 타고 6개월 동안 배 타고 내리면 돈을 한 1,000만 원씩 모아왔어요. 학생들인데. 실습 가서. 그렇게 후배들한테 뭐라고 해요? 맨날 용돈 주고 술 사줘요. 선배님들이. 3학년들은 실습 갔다 왔는 사람들이고 2학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학교를 나와서 학점빵꾸가 어쩔 수 없이 뭐라고요? 지원을 할 수밖에 없어서 제가 오적이 하는 늦게 돼 있어가지고 지원을 해서 저는 88학번입니다. 지원을 해서 군대를 갔어요. 저는 88년도 11월 군번인데 해군을 가서 제대를 하니까 35개월이었는데 우리 군대 할 때 한 달 정도, 28일 정도가 줄었어요. 그래서 저는 34개월 2일을 군대 생활하고 제대를 했습니다. 그 3년에서 한 달, 2달 가까이 빠진 날만큼 군대 생활을 했죠. 그쵸? 그리고 딱 나왔는데 이제 인생 열심히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열심히 살려고 갔던 데가 알바를 여러 개를 했어요. 아이템플 웹하는. 그때 학습지 있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애들 가르치는 거. 아이템플에서. 그 다음에 실크로드라는 곳에서 호프집에서 호프잔 나는 서빙. 그 다음에 또 찾은 알바가 우리 친구랑 둘이서 홀 서빙을 번갈아 하고 또 번갈아서 가야 되는데 제일은행이라는 곳에서 저녁에 은행 직원들이랑 야간 숙직 서는 거. 그 제일은행 거기 위에 통영에 보면은 한국은행 본점이 있어갖고 돈이 내려와서 저장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숙직을 써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이제 직원들은 자야 아침에 일을 할 거니까 거기서 이제 잠 안 자고 은행을 도는 숙직을 쓰는데 보조 요원으로 하는데 그때 얼마를 줬냐면은 60 얼마를 줬어요. 억수 세죠. 한 사람이 객일제로 하면 32만 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알바를 해가지고 벌은 돈이 한 달에 한 80만 원 정도? 공무원이 32만 원 받을 때였으니까, 예, 억수 많이 벌었죠. 예, 91년도 56만 원 받았어요. 제가 선생님보다 훨씬 더 많이 벌었구나. 그런 시대를 저는 예, 살아서 했는데, 그러다 4개 알바를 하고 있다가 12시에서 한 3시 요 사이에는 점심시간이니까 시간이 남아서 혹시 그 시간에 파트타임으로 할 수 있는 알바가 있느냐고 학생과 갔더만은 조금 전에 남자를 구하는 데가 그 시간대 있었는데 청소부인데 갔대요. 사람이 누군가가. 그래서 혹시 그 사람이 그 시간만큼 없으니까 나는 다른 걸 하고 있으니 그 시간에 할 수 있지만 얼마인데 7만 원이래요. 요가 학원 청소부예요. 그래서 조건이 남자여야 되고 군대를 갔다 와야 되고 이러더라고 청소부가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그래서 혹시 안 할지 모르니까 전화번호 일단 주라. 제가 연락을 안 해보겠습니다. 전화를 주더라고. 학생과에서 알바 구하는 데서. 그래서 학생과에서 받아서 전화를 했더만 혹시 앞에 왔던 분 하시기로 했습니까? 그러니까 군대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해군 갔다 왔다 그랬더만은 제대했다 그랬더만 그래요. 제대한 지 얼마 안 됐다 그랬더만은 그러면 한번 와봐요. 이러는 거라. 가서 면접을 봤더만 그 선생님이 범띠인데 저랑 7살 차이 나시는데 그분이 요가 제자를 구하기 위해서 청소부로 일단 지직을 시켜가지고 요가에 관심을 갖게 해서 요가 선생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모집을 했는데 거기에 제가 가서 당첨이 딱 됐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이 비용을 내고 지도 과정을 받죠. 저는 비용을 안 내고 대신 청소 열심히 하고 했는데 처음에는 월급 받아서 7만 원씩 청소를 쫙 하니까 지금 제가 이 100평을 제가 청소를 다 하고 살죠. 화장실 쓰레기도 제가 버리고 청소도 다 하고 깔끔하죠. 제가 깔끔한 스타일이 돼가지고 마음에 쏙 들었겠죠. 그리고 이 비주얼도 괜찮지. 그때 좀 말랐었어요. 내가 64kg 나갔으니까. 그래서 지금 한 78kg 나갑니다. 키 182. 작아 보여요? 지금 한 180 정도밖에 안 되더라. 그때 180인데. 그래서 그 선생님이 하는 거 보면 내가 요가를 시작했겠어요. 배 타는 학교 나가려고 했던 사람이
군대도 갔다 왔다. 그러면 이제 군대 안 가고 5년 동안 하면은 3등 항해사로 배를 타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 한 5년 정도 하면 2등 항해사가 돼요. 3등 항해사 될 때까지 뭐라고요? 군대 안 가니까 뭐라고요? 위에서 고참들이 뭐라고요? 금날? 옛날 이야기하면 갈구어요. 군대보다 더 시키고 막 일도 많이 시키고. 안 버티고 내고 나가면 뭐라고 군대 가야 되니까 참고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걸 나는 이제 군대 갔다 왔으니까 안 해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배를 타려고 마음을 먹고 그 학교를 갔는데 우리 선생님이, 우리 할머님이 전직 무당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 뭘 했냐면 동네에서 뼈 빠져오는 사람들, 뼈 부러져 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손으로 꼬박꼬박 해서 딱 맞추는 일을 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거의 다 우리 할머니한테 다 한 번씩은 만져졌어요. 또 나무들 짚고 탁 뛰내리다가 쾅 짚었는데 여기에 쏙 빠졌어요. 우리 할머니가 덜렁덜렁 하고 갔더만 우리 할머니가 이라봐라, 이라봐라. 저쪽 봐라. 보고 순간에 탁 집어넣었어요. 머리 만져봐라. 이렇게 머리 만져보고. 됐다. 어떻게, 그래서 우리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할머니, 이거 어떻게 나사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하는 거 아니다. 이러는 거라요. 뭐 할머니가 하는 게 아니라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배워요? 우리 할머니 신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다 보니까 그 신이 이렇게 적골하고 하는 약사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우리 할머니가 용했어요. 그 동네에서. 그래서 집에서 사당 모셔놓고 있었는데 4월 초파일 되면은 등이 한 800개 걸렸었어요. 그 늑도라고 있거든. 삼천포 쪽으로 가면은 거기 섬에서 선주들이 막. 늑도 알아요? 고향이 누구예요? 삼천포에 사천이에요, 저는. 사천. 그 삼천포 어딘데요? 거기 남양 포도밭 있는데 그냥. 저는, 예, 송포. 그 노령 출신이시군요. 저는 사천 초전 출신이에요. 그, 가다 보면은 골리앗 서 있죠. 조선소 서 있는데. 삼천포에서 고속도로 내려갖고 국도 쫙 타고 가다 보면 오른쪽에 바닷가 쪽에 왜 보이죠? 그 동네 입구에 네 번째 집이 우리 집입니다. 초전. 그 동네. 네, 우리 모친도 지금 거의. 어떻게 말씨가 솜씨를 바꿨고 우리나라에 아직도 가만히 있으면 말만 하면 남의 사람 조금 더 계시면은 이제 말이 나옵니다. 저도 울산에 한 30년 있었습니다. 그래도 31년 있었네요. 4년은 경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기 통영에서 요가 배웠었죠. 시골 말씨가 하도 강해서 어디에 가도 꽂혀지지도 않아. 좀 많이 고치셨어요. 표준말 쓰려고. 사람들 하도 내보고 사투리 쓰고 강의한다 그래가지고 서울 사람은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그래서 하다 보니까 울산화 많이 됐습니다. 울산도 뭐 사투리 많은데 뭐. 서부 경남 사투리랑은 다르죠. 우리 거기를 서부 경남이라 그러거든요. 그 말투는 전라도 말투하고 경상도 말투하고 믹싱되는 말투가 돼가지고 좀 말투가 있죠.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향 선배님이시구나.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해주던 것들을 갖다가 그 신이 해준다 그러니까 못 배우잖아요. 관심이 있었는데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사람 뼈를 집어넣는 걸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개인 레슨 받으러 와서가지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 보고 혹시 신이에요? 그랬더니 아니 이거 내가 기술 배우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배울 수 있대요. 처음에 요가 줄 때는 내가 별 관심이 없었는데 그걸 하는 거 보고는 관심이 생겼어요. 저 기술만 익히고 나면 평생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린 나이에. 제가 군대 제대하고 21살 때 이야기예요. 그래갖고 이거 하면 좋겠네. 이거 하려고 그러면 이거 배우려고 그러면 요가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책을 주더라고요. 책을 읽어보면서 하니까 막 뻥인 거예요. 막 황당한 이야기들이 막 적혀 있는 거예요. 숨을 멈추고 심장을 멈추고 유체 이탈해가지고 무협지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아니 무협지인데 이 무협지는 좀 뻥 같은 무협지잖아요. 재밌게 해놨는 허풍 뜨는 거. 야, 너무 진지하게 그걸 써놨는 거예요. 책에다가. 무슨 책이 다 있노? 오락실 가서 얹어놓고는 뻘쭘하다 까먹고 가가지고 책 잊어버렸어요. 처음 준 책을. 쌤이 화를 안 내고 뭐 괜찮다면서 찾으러 가기가 없더라고. 그 다음에 가보니까. 그래서 이제 요가 책들하고 이제 그때 요가 책이 몇 권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때 알바로 요가원을 청소하기 7만 원씩 주던데 제자로 들어가니까 7만 원 안 주더라고요. 그리고 대신 이제 내가 2만 원짜리 자취방에 살았거든요. 산꼭대기 밑에 방 하나짜리 딸리는데 자취방에 있었는데 자기 학원 옆에 이렇게 베란다 보면 이렇게
정축되어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해였어요? 아니, 통영이었어요. 통영. 충무. 거기서 요 베란다에 스레트 올리져 있는 데다가 전기장판 깔고 여기 살면 살아라 그러는 거라요. 그 뭐 돈도 굳히고 거기서 살았죠. 살면서 이제 요가원에 청소도 하고 요가원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요가를 배우기 시작했죠. 91년도 9월 달이에요. 쌤 몇 살? 쌤은 태어나기 아빠한테도 없을 때였어. 오케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요가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이 요가를 가르쳐주고 이제 요가를 배우고 요가 공부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관심이 생기고 하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죠. 우리 또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열심히 했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학교에다가 요가 서클 만들어 보지 이러는 거라요. 이게 선생님도 이제 밑에 사람들을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사람들의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학교 가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 사람들은 새내들이 관심이 없잖아요. 내가 이런 걸 관심을 가지고 차크라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또 뭐 동양의 한단곡이 읽고 뭐 기에 대해서 단전호흡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 사람들한테 내가 이런 이야기 해주니까 그런 게 그렇게 자세히 써 있냐. 요가 책에는 그런 게 자세히 써 있다면서. 그리고 내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특별하게 보더라고요. 존재감이 팍팍 사는 거예요. 남들 못하는 동작들을 이렇게 해서 물고 나면 탁 잔디밭에 서고 바카라 사나 같은 거 탁 보여주면서 해봐요. 아무도 못하고 발 탁 벌려갖고 탁 내려가고 이런 거 하니까 깜짝 놀래더라고. 나 처음 요가원 갔을 때 잔우 시레시아선 할 때 발끝도 못 잡았어요. 우리 한 발 구부리고 내려가는 동작 있죠? 발끝도 못 잡았어요. 그랬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하죠. 발 벌리고 아까 우파비스타 코나 아사나 있죠? 발 벌리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 그 동작 내가 2년 만에 완성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설파가 노예할 전혀 필요가 없다고. 동작이 안 된다고 설파가 노예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루에 4시간씩 하니까요. 다른 동작은 거의 다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제가 생활체육 2급 자격, 3급 자격증을 시험 치러 가려 큰 누님 집에 부산의 동의대학에서 했는데 그 교육을 그때 교육받는 15일 동안 매일 저녁에 집에 가가지고 누님 집에 가가지고 우파비스타 코너에서 베개 받쳐놓고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잠자고 이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고 다리가 안 모여가지고 이 두더기고 풀어가지고 걸어간다고 팔자걸음 걸어갖고 교육받으러 가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야 완성을 했어요. 그때 15일 만에. 2년 동안 안 되던 걸.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거 지금 하시면 6개월 안에 무조건 그 동작 완성하도록 만들어 드립니다. 눌러서 절대 안 합니다. 제가 가르쳐 드리는 방법은 근육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 유연성이 회복되도록 만들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을 들어오면은 1대1로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동작을 수업할 때 두 분은 만약에 받게 되시면은 제가 다 6개월 동안은 열심히 잡아 드립니다. 동작을 정확하게,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오늘도 수업 마치기 전에 16방 운동에 대해서 요가의 기본인 몸풀기 운동을 가르쳐 드릴 겁니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6개월이 가고 나면은 30년 하시는 분보다 훨씬 더 많이 알게 됩니다. 그게 어떤 자격증을 가기 위한 과정을 하다 보면은 뭔가 목표가 생기면은 공부하는 패턴이나 내가 몸을 움직이고 배우는 패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1년 과정을 하고 나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던 것은 뭐라고요? 처음에 그 지도 과정 하기 전까지는 이만큼 발전 안 하셨어요. 지도 과정을 하고 난 뒤에 끝나고 난 뒤에 이만큼 팍팍팍팍 발전해서 이만큼 발전하시는 거예요. 한 5년 동안 발전하시는 거거든요. 그전에 앞에 2년 동안은 그만큼 발전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뭐 될 수 있으면 1막 2장 인생을 살 때 이왕이면 할 일도 바쁘고 할 일도 많겠지만 그죠? 원래 백수가 가로수 한다고.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다른 인생에서 열심히 사셨는데 새로운 인생에서 한 번쯤은 이렇게 할 수 있는 씨앗을 이 씨앗을 심어 놓으면 이제 이렇게 열심히 평생 할 수 있는 일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왜 그러냐면은 그래서 제가 제 존재감 내가 어떤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그 존재감이 내 암따라가 나중에 이야기했는데 에고가 이렇게 상승하는 내 존재감이 있는 걸 보고는 요가가 정말 좋고 그래서 반에 다니면서 제가 요가 서클 모집을 하니까 사람들이 몇 명쯤 왔냐 하면은 33명이 왔더라고요. 막 거개수들당 깽가리 치는데 그게 이제 없어져 가지고 저들은 큰 데로 가고 허름한 바깥쪽에 대학교 그 서클룸 옆에 대불련이 저는 옛날에 대학교 불교 학생회를 다녔었거든요. 했는데 그 옆에 서클룸이 비어 있길래 그걸 얻어 가지고 거기다가 내가 페인트 칠하고 종이로 그림 그려가지고 오늘 공부할 시무도를 그려가지고 쫙 붙여놓고 시무도 이야기를 해주면서 도가 뭔지, 요가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면서 그때는 정말 짧은 지식이었죠. 서클룸을 운영하면서
해서 1기, 2기, 3기, 4기 내가 학교 졸업할 때까지 스컬하고 졸업하고 난 뒤에도 만들었던 친구들이 그 스컬룸을 통해 가지고 지금 장유에 가면은 태환이라고 내 후배가 요가 학원도 하고 있고 부산에 가면 내 바로 밑에 후배가 마산에서 지금 하고 있으면 마산 생활체육협회 회장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 전국에 제 후배들이 요가 학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 제자뿐만 아니고 내가 만든 스쿨에서 배출되어졌어. 재밌지 않나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존감이 엄청나게 사는 거예요. 남들이 하지 않는 내가 이야기하는 게 꼭 법인 거라.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뭐라고요? 열심히 할 수밖에 없겠죠. 폼 나니까. 그렇게 해서 시작했는 요가가 지금까지 34년 동안 한기를 긋도록 되어져 있네요. 내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뭘 받으라고요? 지금 시간이 궁금하시면은 내 유튜브 들어오시면은 저번 시간 걸 올려놨거든요. 봤어요? 안 봤구나. 주말에 이제 시간 있으니까 봐요. 애기 자놓고 이어폰 꼽아놓고 애 볼 때도 이어폰 꼽아놓고 들으면은 그냥 틀어놓고 그냥 듣는 것만 해도 충분하게 공부가 될 거예요. 한 번 더 복습하는 과정이 되니까요. 제가 이렇게 찍어서 그걸 다 유튜브에 올려놓습니다. 보통 사람들 이 보면 재미가 한 개도 없죠.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쇼츠에는 재밌는 내용들을 올립니다. 쇼츠들 열심히 보시면은 짤막하게 이 내용을 3분 만에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가를 제가 하게 되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그래서 꿈을 가지고 했는데 제가 그 꿈을 쫓아서 다 했는데 한 개 딱 못했죠. 뭘까요? 아쉬람 짓는 거, 산속에다가 수행의 터를 짓는 것까지 못하고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이거 싹 정리할 때쯤 되면 이제 요가학원을 내가 똑같은 걸 36년 가르쳤다고 쌤도 오래 가르쳤죠. 지도했었죠. 쌤도 책 달달달 다 외우시죠. 책 그 한 권 못 외우면 바보지.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 옛날에 국사쌤 대단하다고 생각했거든. 책에 보면 옛날에 막 메모해 놓던데 그 다음에 책 듣고 역사를 갖다 달달달 사회쌤이 역사쌤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내가 해보니까 내가 이제 46번째 강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책을 못 외우면 바보지. 그만했겠어요. 대학 강단에서 시작해갖고 외부에 특강 가가지고 강의에서 100번은 했을 거예요. 이 강의들을. 물론 이제 파트로 했지만. 자, 그래서 제가 다 외우는 겁니다. 뭐, 똑똑해서 외우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외우고 난 뒤에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되냐고요? 요가 아사나도 내가 다 외우고 난 뒤에 동작이 어떻게 하는지 하고 원리를 이해하고 난 뒤에 몸을 적응하면은 훨씬 더 빨리 발전하고 동작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내가 몸으로 경험이 되어져야 입에서 나와서 자신감 있게 누군가에게 가르칠 수 있다고요. 이해하셨죠? 내가 허리가 아팠는데 요가를 통해 가지고 허리 아픈 게 고치지면은 허리 아픈 사람이 오면 이거 하면 낫더라. 나도 나았다. 이렇게 하면서 강하게 해서 이 부분들을 가르쳐 줄 수 있겠죠. 근데 허리 아픈 이유가 한 개가 아닌데 최소한 13개 정도 되는데 안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럼 포기하지 말고 이제 공부해서 그걸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가는 존재감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요가를 시작하게 돼서 지금까지 해서 요가를 이만큼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 시간에는 요가의 어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요가란 무엇인가? 컴퓨터가 노트북이 오래된 게 돼가지고 네. 컴퓨터는 어려. 뭐든지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내가 아까 아빠한테 물어보고 왔어요. 아니, 본이 어딘지. 안 물어봤구나. 숙제를 안 내줬더만 안 물어봤구나. 아빠한테 한번 물어봐요. 오늘 물어봐요. 무슨 파? 나는 오령대구파, 전주의시 오령대구파 18대 손이에요. 요 정도까지는 알아야 돼요. 물론 뭐 자녀분들은 아빠 성씨를 따르겠지만 미국에는 뭐라고요? 부인들도 다
남편 성을 따르죠. 우리나라는 그 양반이라 결혼했다고 부인 성을 안 뺐잖아. 그리고 이혼하게 되면은 여자 성을 이렇게 태어나기 전에 혼자서 미혼모 같은 경우에는 엄마 성을 따르기도 하죠. 요즘 많잖아. 옛날에 그게 불가능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아빠한테 올려야 됐어. 호적에다가. 그쵸? 이제는 아빠가 없어도 뭐라고요? 호적에 올릴 수가 있어요. 학교도 보낼 수 있고. 호적에 올라가야, 그쵸? 대한민국 국민이 되니까 학교로 보낼 거다, 아이가. 옛날에는 사생아 놓고 하면은 뭐라고요? 학교 보낼 때 되면은 올려주라고, 우리 아버님도 내 이복 동생들 올려주라고 해가지고 난리 나고, 그 밑에 또 이복 동생들도 또 올려야 돼가지고 또 난리 나고, 이런 재미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야, 안 넘어가나. 네. 자 드시면서 나중에 녹차한 이제 우려서 드릴 것 같게요.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끝세마. 끝세마. 평화, 안정, 풍요, 번영, 휴식 이런 걸 뜻합니다. 끝세마. 파워포인트 안 넘어가지니까 불편하네. 자, 인도는 인도가 어디 있는지는 아시죠? 우리 어느 쪽에 있어요? 동쪽에 있어요? 서쪽에 있어요? 서쪽에 있는 거야. 그렇죠. 우리 서양 그러는데 실제로 인도가 서양이지 우리한테. 맞죠? 중국도 서양이고, 그렇죠? 서북장이 중국이고 정통으로 서양은 인도죠. 근데 우리는 미국을 서양이라 그러죠. 사실 미국은 엄밀히 따지면 동양이죠. 맞죠? 오케이. 인도에서는 저 히말라야산 정상 쪽으로 해가지고 저 위쪽으로 가면은 파워포인트가 되면은 왔다 갔다 안 해도 되는데. 자. 여기 어디에 히말라야죠?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 높이가 몇 미터예요? 5대 5세요? 8848. 8,848m. 불 꺼버리면, 불 꺼도 되겠습니다. 오른쪽 거 맨 밑에 거만 끄면 됩니다. 오케이. 잘 보입니까? 글자가 크게 되니까 그림 자세히 히말라야입니다. 이렇게 히말라야가 있죠. 히말라야를 국경으로 누가 있습니까? 히말라야, 티벳 들어보셨죠? 저쪽 편에는 국경을 해서 티벳이랑 붙어 있어요. 지금 티벳이 어느 나라 영토예요? 나쁜 놈. 영입했지, 이미. 그래서 달라일라마 쫓겨나가지고 지금 다람샬라에서 그 산 넘어서 인도의 저 히말라야 바로 밑에 그거 와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티벳 국민들, 지도자들은. 달라일라마가 티벳의 대통령이죠. 쫓겨났죠, 나라를 뺏기고. 곧 아마 회복이 될 겁니다. 그 이야기 하려면 또 내가 또 복잡하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중국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중국이 무너지면은 티벳은 독립이 됩니다. 티벳, 그 다음에
그 가장 그 중국이 지금 가장 많이 그 하고 있는 위구르, 그다음에 내몽골, 이렇게 중국이 다 똥가리로 다 쪼개질 겁니다. 예, 중국이 이미 이번 정상회담을 보면서 이미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이 항복했는 내용이거든요. 이번 정상회담은 우리나라 방송국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중국이 항복했는 방송, 전쟁에 중국한테 이기고 이번에 회담을 하고 왔습니다. 중국의 화폐 단위부터 시작해가지고 위성, 중국은 일론 머스크가 엑스 스페이스, 그거 우리 그 스타링크만 중국에다가 쫙 풀어버리면은 중국 공산당들은 그냥 무너집니다. 다 제어를 하고 있고 외부의 소식이 들리고 하는 것들을 갖다 시진핑 황제라고 하고 있는 문화, 공산당도 마찬가지죠. 북한도 만약에 지금 저들 살고 있는 것들이 김정일 때문에 그렇게 못 살고 있다는 것들이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가 인터넷 쓰는 것처럼 이런 게 알려지면 북한이 가만히 있겠어요, 국민들이요? 김정일 때문에 그렇다는 것들을 알아차리고 나면은 가만히 있겠죠. 반란이 일어나겠죠. 이란처럼 결국 그 반란을 일으키면 신정국가니까 죽이겠죠.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은 자유민주주의의 경제학을 받아들이고 공산주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만 실체만 드러나면은 개박살 날 거라고요. 그래서 5개로 곧 쪼개집니다. 기대하십시오. 제가 예언합니다. 2030년 안에 대한민국은 통일된다고 내 이야기 아니고 미국의 무슨 박사더라 그분이 예언을 했거든요. 무조건 2030년 안에 대한민국은 통일된다고. 자, 일단 이 재밌는 이야기들은 다음에 한번 제가 지루해지면 한 번씩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중국이 하면 티벳이 히말라야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그 고원에서 중국 군대와 뭐라고요? 인도 군대가 매일 싸워요. 그래서 총을 쏴면은 전쟁이 나잖아요. 그래서 강목에다가 못 박아가지고 난투극 하고 중국군 처음에 인도군들이 이빨 다쳤어요. 거기에 특수부대들을 집어넣어가지고 뭐라고요? 또 난투극 벌려갖고 삽 들고 싸우고 해가지고 또 중국 애들이 개판 났어요. 그런데 다시 중국 애들이 탱크하고 갖다 들어대니까 다시 탱크 뒤에 들어다놓고 싸우니까 또 인도 애들 두들 맞았어요. 그래서 인도가 열받아서 우리나라 K9 자주포를 사갔어요. 뒤에다 딱 대놓으니까 이제 중국 애들이 꼼짝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도 애들이 웃고 있어요. 이런 재미난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제 국제정치는 여러분 모르니까 이건 내가 있는 것만 이야기했는 거예요. 내가 꿈에서 이야기했는 게 아니고요. 발표되는 것만 뉴스에. 우리나라 뉴스에는 잘 안 나오지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누가 있냐면은 혹시 캐시미르라고 들어봤습니까? 카시밀롱은 들어봤습니까? 카시밀롱 이불. 캐시미르, 오케이. 캐시미어가 뭡니까? 양털. 그럼 그 양털을 깎고 양을 기르는 사람들은 무슨 민족이죠? 유목민들이죠. 유목민들이 뭐라고요? 아리안 민족들이에요. 아리안 민족들이 인더스 문명이라고 들어보셨죠? 4대 문명. 인더스,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황하. 똑똑하지? 요가에 노는 게 아니라. 자, 그렇죠. 자기들끼리 뭐 문명이라 그러는데 사실 또 다른 문명들도 있는데 뭐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4대 문명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 속에 집어넣고 이야기해요. 거기 하나인 아리안 민족인 바로 인더스 문명이에요. 아주 중요하죠. 인더스 문명의 아리안 민족들이 신을 많이 믿었어요. 바람의 신, 태양의 신, 태양의 신을 수리아라 그래요. 저게 동작이 수리아 나마스카라, 태양을 경배하는 동작이다 해가지고 기독교 목사님, 요가 선생님이 이거 요가인들이 뭐라고요? 태양을 숭배하는 행위를 갖다 막 하고 있다. 나도 수업 시간에 매일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이거 사이비 아이가 태양을 신봉한다고? 좀 웃기지 말고 우리는 썬파워, 태양의 에너지를 내 몸으로 받아들이는 행위를 하는 것이 수리아 나마스카라입니다. 종교도 없는데 무슨 태양을 우리가 신을 믿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인도에서는 아리안 민족이 믿는 신이 33신이었어요. 거기서 가장 강력하게 창조의 신이 누구냐면 브라만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창조의 신은 누구예요? 삼신할머니는 생명을 점지해주는 할머니고. 당근 할아버지? 아니요.
건물주 밑에 있는 사람. 건물주가 최우위라 그러나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조물주예요. 그렇지. 조물주. 세상을 창조했는 신. 인도는 브라만. 기독교는 하나님. God.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단순하게 간단한 거예요. 결국은 그 God으로부터 나왔는 게 뭐라고요? 이슬람, 기독교, 구교, 무슬림, 이렇게 다 나눠졌어요. 유대교, 이렇게 나눠졌어요. 세 집안이 왜 원수가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느냐? 그건 또 다음에 시간 있으면 내가 한번 강의를 해드릴게요. 내 강의가 겁나 재밌어요. 세상을 넓게 볼 수 있는 눈도 만들고요. 근데 이것들은 요가에 별로 안 중요하니까 일단 요가 이야기를 하고, 심심할 때 이런 이야기 한 번씩 해드릴게요. 그래서 아리안 민족들이 인더스 문명을 가지고 있던 아리안 민족들이 유목민들인데, 유목민들이 뭐라고요? 계속 풀을 먹이다가 내려오다 보니까, 풀 많은 쪽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인도가 이렇게 생겼죠. 히말라야가 있고 요렇게 그 다이아몬드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는 인도의 히말라야가 있어. 이쪽은 티벳, 그 다음에 뭐 차마고도 가는 데가 어딥니까? 엊그제 난리 났던데, 부탄? 티벳 말고 밑에 네팔. 이쪽으로 다 히말라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 아래쪽에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차나무가 길러지는 쪽으로 있고, 그 밑에 중국이 있고, 여기 연결되어 있죠. 요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이 있어요. 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 캐시미르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007 두 번 죽다, 두 번 살단가? 보면은 까마잡잡한 여자가 머리 짧게 짜고 총탁 제임스 본드랑 통 떼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걔들이 다 어디 애들이냐면 하체 길고 상체 짧고 캐시미르 애들이에요. 캐시미르 지방 애들이에요. 거기로부터 뭐라고요? 양을 길러서 양털을 깎고 하던 유목민들이 자꾸 내려오다 아리아 민족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 아래쪽에 가니까 누가 있더라고요? 수드라 민족. 갑자기 생각이 안 나노. 아리안? 예. 갑자기 하다 오랜만에 쓰니까 그 밑에 인도의 아래쪽에 있던 맨날 그 계급의 네 개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나중에 그 책에 나와 있어요. 그 민족들은 농사를 짓고 살았어요. 소를 하고 농장일 하고 겐지스 강이 쫙 흘러내려가고 밑쪽에 비옥한 땅으로 강으로 해서 뜨라비다 민족. 네. 뜨라비다 민족들이 살았어요. 근데 아리안 민족들은요, 말을 타고 뭐라고요? 양을 기르면서 칼착 맨날 풀 뜯어미기고 하려면은 양 뺏으러 오고 그러면 싸워야 되거든, 아이가. 그러니까 전쟁 등이나 하는 방법들이 잘 개발됐겠죠. 이 사람들하고 뜨라비다 민족인 말을 타고, 소를 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하고 둘이 전쟁을 하면은 칼 들고 말 타고 싸우는 사람하고 소 타고 전기 들고 낫 들고 싸우는 사람하고 누가 이겼게? 당연히 이겼겠죠. 유목민들이 이겨가지고 유목민들이 지배계층이 되고요. 뜨라비다 민족은 뭐라고요? 비지배계층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아리안 민족들이 뭐라고요? 위에인 계급인 브라만과 샤트리아와 바이샤 장사하는 사람들 왕족까지 다 해먹고 뜨라비다 민족은 다 뭐라고요? 수드라예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이 사람들이 막 데모하고 독립을 위해서 자기 아랍민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행위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죠. 근데 한 방에 얘들을 잠재워요. 맨날 손에 피 묻힌 사람이, 야, 너들은 수드라야. 너들은 뭐 어찌게 태어나고 자식이 또 태어나고 자식이 또 태어나도 수드라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한정되어 있어.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게 어딨어 하고 싶었는데 뭐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말을 안 듣네 싶어갖고, 브라만들, 하늘의 제사장들, 제사를 모시는 사람들,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신녀죠. 이 사람들 시켜갖고, 야, 말 좀 해줘. 이미 역사나 이런 것들은 너들은 천민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식을 내도 천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니까 얘들이 안 믿는다. 이야기 좀 해줘요. 이러니까 브라만들이 뭐라고요? 정치권들이랑 뭐라고요? 합작을 해가지고 제사를 막 모시고 왔고, 야, 신이 계시를 했다. 너들은 뭐라고요? 이 운명이 수드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자식도 수드라고 넌 죽어도 평생 태어나고 또 태어나도 수드라로 태어난다. 라고 베다의 경전에서 이야기를 해요. 우파인시아드를 통해서.
이 사람들 그래서 포기를 해요. 계급에서 올라가는 것을. 그래서 인도는 아직도 계급이 있습니다. 몰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뭘까요? 원래 옛날에는 끝샷들이었거든, 이걸 하는 사람들이요. 근데 지금은 브라만들이 이 일을 합니다. 브라만의 계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왕족을 한다고, 왕을 한다고, 대통령을 한다고, 몰이 총리를 한다고. 그럼 인도도 가만히 보면 무슨 국가예요? 이란처럼 신정국가죠. 신의 이름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몰이는 근데 그걸 강조하지 않죠. 너 내 거 믿어, 이거 믿어, 힌두교 믿어, 안 믿으면 다 죽여, 안 한다고. 왜냐하면 70%에서 75%는 뭐라고요? 75% 정도는 힌두교예요, 인도는. 그 다음에 저 파키스탄 쪽으로 붙어 있는 쪽 사람들이 뭘 믿어요? 바로 이슬람을 믿어요. 파키스탄은 이슬람 국가거든요. 그래서 맨날 지금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 둘 다 핵을 가지고 있죠. 어르렁거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번 이란 사태도 누가 중재하고 있어요, 지금요? 파키스탄이 중재하고 있죠.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이슬람에는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요? 시아파와 수니파가 있어요. 그 차이점들은 뭘까요? 묻지 말고 그냥 대답, 말할까요? 시아파는 시아버지파, 수니파는 순위를 정하는 파. 무슨 말이냐면 또 어려워요? 자, 시아파, 종주국이 어디냐?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이쪽은 시아파예요. 왕권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요? 시아파, 수니파, 시아파라 해서 우리 아버지가 왕이었어. 나 또 왕이야. 그래서 시아버지. 시아버지가 자식 놓는, 자녀분을 놓으면은 자녀분이 다시 아버지 성을 따라가잖아요. 이렇게 계보를 이어오는 거. 내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왕이었고, 나 또 그래서 왕이거라. 사우디아라비아. 순위대로. 그죠? 그 시아파에. 이슬람은 제자 중에서, 이슬람을 믿는 제자 중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신이 계시를 받은 사람이 뭐라고요? 대통령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보다 더 위에죠. 이번에 죽은 사람 미국이 폭격해가지고, 신정국가죠. 그래서 신의 이름으로 정치를 행하는 국가예요. 그래서 여자들 눈 내놓고 다니면 뭐라고요? 히잡 안 쓰고 다니면 뭐라고요? 다 죽였어. 잡아가고 6년씩 때리고. 자유를 이렇게 해치면 뭐라고요? 잡아가서 17살짜리도 사형시키고. 공산당이나 뭐 다를 게 없죠. 오케이? 내가 또 이러면 정치 이야기 살짝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요즘 그런 상태로 바뀌고, 우리 자유민주국가예요. 미국은 봐요. 방송국이 뭐라 트럼프를 욕하고 아무리 헐뜯고 해도 뭐라고요? 방송국 그냥 놔두잖아. 사람들이 안 볼 뿐이지. 안 보는 거지. 그 기대도가 떨어지는 거죠. 우리나라는 자꾸 그런 일을 하려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 선생님이랑도 맨날 싸우고 맨날 듣기 싫다 그러고 수업 시간에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저는 정치를 하는데 당을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좋은 사람이 인연이 돼서 그 사람이 이렇게 뭘 한다 그래서 남구청장, 그 다음에 국회의원 한다 그래서 그 선거 캠프에 들어가서 도와주고 선거를 다 치러봤어요. 4번 정도. 제가 울산광역시 체육회 요가 회장이었기 때문에 울산 시내에서 동호회가 가장 많은 단체가 누구라고요? 요가였어요. 그러니까 표를,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노인정에 가장 수업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만 내가 잘 이야기해 설득해서 이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 설득하면은 표가 겁나 많이 노는 거라. 지금은 안 해요. 옛날에는 했다는 이야기죠. 다 해봤기 때문에 선거나 이런 움직임들은 저는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메커니즘도 이해하고 있고, 누가 거짓말 하는지 누가 진짜를 하는지도 다 보여요. 지금은 이야기는 하지만 뻥카를 날리는 사람도 보여요. 해놓고는 절대 그걸 할 수 없는 일인데 자기가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부터 시작해갖고. 자, 여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정치적으로 가면 좀 곤란해지니까. 자, 그래서 끄샤트리아, 바이샤. 인도에서는 바로 브라만들이 지금은 정치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계급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조선시대 때까지. 근데 조선시대에는 노비가 돈이 많으면은 뭐 또 했어요? 마이갈이 했죠. 족보를 사가지고,
그러니까 얼마 웃겨요. 조선이 안 망했으면 여러분은 아직도 뭐라고요? 우리나라도 인도처럼 계급이 존재했을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조선이 망했어요? 일본 때문에 망했는데 일본 덕분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큰일 난 이야기예요. 일본 애들이 일베 애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일본 덕분에 우리는 노예로부터 해방됐지 않느냐. 노예가 70%였으니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조선이 노비가 평민 중인보다 노비가 73%게 말이 돼요. 그게 거의 다 있는 사람들은 다 뭐라고요? 노비였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일본이 저 욕심에 우리나라를 했는데 해서 35년 동안 일제에 취해있었죠. 35년이면 아직도 일제에 취해 있는 거라 태어나고 지금 이만큼 살 때까지 그 얼마나 암울한 시대인데 우리는 그래서 경험하지 않다 보니까 뭐라고요? 별거 아닌 걸로 지급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구려가 망했는 대표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쳐들어와서 그 강감찬 이야기, 그 다음에 안시성 이야기 있잖아요. 그렇게 그 대국이랑 맨날 우리 전쟁하면서 우리나라가 뭐라고요? 국력이 사해서 고구려가 망했는 거예요. 연개소문이 때 결국은 고구려랑 끊임없이 그 한시성부터 해가 싸워서 이겼지만 뭐라고요? 전쟁을 하면 어떻게 돼요? 우크라이나 보십시오. 이란도 지금 보십시오. 어떻게 돼요? 나라가 돈을 없어지고 갖고 있던 모든 것 정체성들은 다 없어져요. 우리 스키스대 만든다, 스키스대 만든다 그러죠. 이란 미국이 만약에 정유시설을 폭격을 해버리면 그걸 다시 정유시설이 석유가 나오도록 만드는데 25년 걸린대요. 25년 동안 그 사람들은 뭐 빨고 살아야 돼요? 그 사막에서 농사 짓고 살까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뭐 탱크 만들고 뭐 기술이 있어서 만들어 팔면서 살아갈까요? 그럼 국민들은 뭐 먹고 살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의 사람들이 못 챙기고 있다고. 일단 재미난 이야기들이 더 많습니다. 일단 넘어가고. 자, 그래서 아리아 민족들이 뭐라고요? 그 샤트리아 민족을 뭐라고요? 아리아 민족들이 트라비다 민족을 쳐가지고 전쟁을 이기니까 뭐라고요? 트라비다 민족은 수드라로 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아리아 민족 중에서 뭐라고요? 신과 커뮤니케이션을 나누는 사람들. 사제들은 다 뭐라고요? 가장 높은 계급인 브라만 계급에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왕들은 두 번째 계급인 끄샤트리아에서 그 전쟁을 하고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 책정이 되고요. 공무원들도 다 뭐예요? 그러면은 끄샤트리아죠. 이해가 되십니까? 선생님은 뭘까요? 선생님은 월급은 어디서 줘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뭐라고요? 예, 오케이. 이해가 되셨죠? 이재용 회장은 뭐예요? 이재용. 그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이죠? 가장 기업을 크게 하고. 근데 국회에서 뭐라고요? 니 저번에 그 유산 아버지한테 넘겨받을 때 이렇게 편법 해가지고 사기로 유산 옮겨받았네? 돈 다 안 냈네? 잡아들여. 감방 가는 기라. 끄샤트리아는 뭐 돈이 없어도 뭐라고요? 그 사람들을 구속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고 정주영 회장이 와 대통령 선거 나가고 지가 대통령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뒤에 돈 우산에서 이만큼 발제시켜갖고 기업을 이만큼 하고 이만큼 무기 살리는데 어떤 무기 살리 맞냐고. 근데 뭐라고요? 대통령이라고 뭐라고요? 국회의원이라고 깔보고 뭐라고요? 깨 부수니까 뭐라고요? 열받았는 거야. 그게 대통령 출마했는 거라고. 자, 일단은 그 사람들은 다 뭐예요? 바이샤예요. 오케이? 장사꾼. 노란 색깔이에요. 그 다음에가 뭐라고요? 수드라예요. 본인은 뭐 같아요? 일단 본인은 아직 안 정해졌어요. 직업을 안 갖고 있으니까. 그죠? 근데 남편은 지금 무슨 일을 한다고요? 자동차 쪽에 일을 한다 그랬죠? 그죠? 축탁하고 있다 그랬죠? 그럼 노동자죠. 근로자죠. 노동자 자꾸 쓰면 안 되는데. 근로자죠. 그럼 계급을 비친다면 내가 낮춰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로자죠. 근로자는 수드라죠. 그럼 여러분 딱 봤을 때 딱 나오죠? 어떤 직업에 어떤 직책인지. 물론 그 직책에서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을 뿐이지. 그 계급에서. 수드라 중에서도 뭐라고요? 노동자 중에서도 근로자 중에서도 뭐라고요? 노동위원장 이런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계급이 높죠. 삼성에 보면 저 봐라. 아들
파업시켜 놔놓고 대모시켜 놔놓고 지는 놀러 갔다 오고 그런다 이거. 그건 지는 높다고 너희들이랑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 사람들도 그 사람을 따른대. 돈 준다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랑 만나오면서 그래서 눈에 흔해 보이니까 내가 누군가를 험담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그렇다고. 여러분들도 눈을 이렇게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수드라하고 뭐라고요? 바이샤하고 싸우는 중이다. 많이 묻기라고. 자, 누가 이길까요? 나는 무조건 바이샤가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수드라는 바이샤를 못 이겨요. 아무리 법을 만들어주고 노란봉투법을 만들어줘도 조금 타격을 주겠지만 뭐라고요? 절대로 바이샤한테 수드라는 못 이깁니다. 수드라가 합당하게 노조 안 만들어도 노조를 결국 만드는 건 뭡니까? 일자리하고 일을 하는 데 있어 갖고 능률하고 하는 만큼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서 하는 게 그게 원래 노조의 목적이었죠. 이 사람은 자꾸 정치에 끼어들어 가지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정치 곤란한데요. 그래서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요? 밖에 가가지고 내가 국회의원 하겠다고 나가면은 그것도 웃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기업 회장이 정치하겠다고 나가는 것도 웃긴 일이라고. 계급을 타파해서 뛰어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정치인이 지가 제사장까지 대문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웃긴 이야기인데 다 하고 있죠. 공산당이라는 종교의 위에 시진핑이 공산당이라는 그것들의 조선민주주의의 꼭대기에 김정은이가 있죠. 자기들이 교주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정치를 하고 있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국민에게 자유가 없어지는 순간에.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3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3대 기본이 뭐예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데 나라가 해줘야 될 3대 요건.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요? 나라라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대만은 지금 뭐가 없어요? 오케이. 바로 알아들으셨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 주권이 없으니까 지금 중국이 자꾸 뭐라고 대만? 너 우리나라 땅이야.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이 아들도 경험이 있는 거라. 뭘로 경험을 얻었어요? 바로 홍콩으로. 홍콩은 영국 영어로 다스리다 보니까 니때 50년 뒤에 주기로 했잖아. 이렇게 해서 뺏어왔는 거고. 중국이 합당했는데 이거는 저 나라에서 떨어져 가고 본래 중국은 대만이었어요. 장제석이가 하던 대만이었는데 여기서 영몰이 이렇게 해서 마오쩌둥이 해가지고 중화민국을 세우는 바람에 야들이 본래는 대만이 나라였고 중국이 나라가 아니었어요. 주권이 없었어요. 근데 중국이 커지면서 뭐라고요? 주권을 얻으면서 자연스럽게 대만이 거기서 탈락하게 돼요. 주권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주권 있어요? 없어요? 요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좀 사람들이 막 부닥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 걸 잘 보셔야 된다고. 국민은 있죠? 영토도 있어요. 근데 주권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도 대만이랑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잘 지켜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민의 세 가지 뭘까요? 근로의 자유. 근로의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근로의 의무가 있어야 되고, 근로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나라가 사람들이 벌어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거. 그쵸? 두 번째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자유의 의무, 권리입니다. 자유가 있어야죠. 그쵸? 또 한 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한 개가 더 있는데. 그 세 개가 국민이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그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해줘야 될 것들. 이게 우리가 국민의 의무 네 가지. 선생님이 했던 일. 첫 번째 뭐예요? 교육의 의무. 누구든지 뭐라고 의무 교육이라 그러죠?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옛날에는 중학교까지인데 지금 고등학교까지 돼요, 선생님. 그죠? 법으로는 아직 안 돼요. 우리나라 중학교 때가
중학교는 의무교육, 그쵸. 고등학교는 무상교육. 그렇구나. 아직까지 안 됐구나. 무상교육은 됐는데, 우리처럼 옛날에 그 공납금 내고 안 다니고 되는 거 이랬네요. 교육으로 나가면 부모가 네. 처벌받아요. 국가에 뭐 제재를 했죠. 자, 그래서 교육의 의무가 있습니다. 지켜야 되죠? 그 다음에 하나가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또 하나가 뭘까요? 국방의 의무. 그 좋다. 나는 아까 이야기했죠. 34개월 군대 생활하고 왔어요. 군대 생활 하셨어요? 왜요? 그럼 남자들한테만 있는 걸까요, 이거는? 그 누구한테는 있는데 여러분 군대 안 가잖아요, 의무적으로. 왜 국민인데 여러분 의무를 안 지켜도 가만히 놔둘까요? 왜 그럴까? 이제 사람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출산의 의무가 있어요. 네, 그거는 아니지. 왜 아닐까요? 출산에 의무가 있다. 그거는 아니지. 그 국방의 의무는 왜 남자들만 져야 돼요? 왜 여자들은 국방의 의무를 안 했을까요? 남자들만 국방의 의무를 했을까요? 전쟁하고 싸우는데 여자들은 힘이 딸리니까 저기 남자들이니까 남자들만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죠. 근데 국민들은 누구나 다 이 4대 의무를 지켜야만 국민이에요. 근데 여자들은 국방의 의무를 안 지키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국방의 의무를 지키는 대신에 여자들은 그 군대 갈 수 있는 사람들을 출산하는 의무가 그 안에는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의무 안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가치관이 네. 여성 중심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서 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스라엘은 그게 가치는 그렇죠.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시대마다 필요한 가치를 가지고 네. 국가나 국민들 운영을 하잖아요. 네. 그 가치관이 이제 조금씩 변하고 국방에 대한 생각도 이제 사람들이 물음표를 제기하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원래부터 그랬던 것처럼 했던 일들이 이제는 물음표가 되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또 여자들 중에서도 여자도 국방의 의무를 지어야 된다. 네. 이렇게 자꾸 이제 무대 중심을 두는 가치관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받으신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남녀 동일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가치관이 없어서 그러겠습니까? 안 그렇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어떤 유지가 만들어졌던 것들은 가장 중요한 것들은 우리는 이미 하나를 조선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하나를 플러스를 해놨다는 건데 여성들은 당연히 뭐라고요?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는 어떤 부분이다 보니까 그만큼의 기간들만큼은 말하고요. 남자들이 의무는 국방의 의무라고 이야기해놨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는 남자들이 국방의 의무를 져야 되는 기본적이 있으면은 그 뒤에는 여성들은 당연히 출산을 하기 때문에 국방의 의무를 질 수 있는 부분들이 배로 되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서 제외를 시켜놨는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당연히 출산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제가 잠시만요. 하게 되면은 여성들이 출산을 하지 않으면은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것들로 바뀌는 제도를 저는 권장합니다. 표현을 하자면은. 그러면은 일단 인구가 줄어드는 소실하는 부분들에서는 줄어드는 것들에서는 방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국민이 져야 될 의무를 갖다 남녀 공정하게 져야 되는 어떤 의무들을 그대로 왜 남자들만 져야 되냐고 남성 지금까지 모두 지금 이 이야기들은 모두 다 뭐라고요? 여성적인 어떤 인권에 대한 부분들이었지만 남성의 국방의 군대를 가는 것에 대해서 인권에 대한 왜 여기가 물음표를 던지는 것처럼 왜 남자들만 군대를 가야 되는데 국방의 의무는 왜 남자들만 져야 되는데라고 시대적인 어떤 목소리가 나오면은 그래서 이제 병사들에게 월급을 주잖아요. 이제 그거는 이제 요 부분이랑 좀 다른 이야기. 그래서 저는 군대에서 나한테 200만 원을 줄 테니까 군대 생활 다시 해라 하면 저는 안 합니다. 기존에 그러니까. 한꺼번에 바꿀 수가 없으니까. 바꿀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자기 표를 위해서 하지 않으면 무조건 바뀌는데요.
이제 저 사람들이 표 때문에 그걸 못 바꾸는 거예요. 간단하게 하면은. 간단한 법칙이에요. 저 사람들은 이걸 바꾸고 싶어 해요. 당연히 이게 맞는 이야기인 줄 알아요. 근데 저 사람들은 이걸 주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 주장을 하는 순간에 여성의 50% 표는 뭐 한다고요? 물 건너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다르게 또 한 가지만 이야기해 줄게요. 삼성이 올해 우리나라의 세금을 얼마 낼까요? 법인세. 30조 냅니다. 그럼 울산광역시 100만이 30조가 되려면 1년에 돈 얼마씩 내야 되는 거 세금을 내야 될까요? 3천만 원씩 내셔야 됩니다. 삼성이 30조를 낸다니까 세금을, 법인세를 우리가 내려면 3천만 원씩 내야 돼. 여러분 3천만 원씩 내야 세금 안 내죠? 삼성이 3천만 원씩 30조를 내요. 그럼 나라에서 봤을 때 삼성한테 30조를 받는 게 쉽겠어요? 국민 100만 명, 울산광역시 100만 명한테 3천만 원씩 받는 게 쉽겠어요? 맞죠? 삼성이 받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삼성이 훨씬 더 고마워요. 근데 삼성은 이재용은 표가 몇 개예요? 하나. 근로자들은 표가 몇 개예요? 그래서 지금 이 모양이 펼쳐지고 있는 중이에요. 이 사항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크게 보면은 우리 기업들이요.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 가면은 나라가 주유소를 다 정유회사를 다 왕권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석유를 팔아서 벌어는 돈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거기 사우디아라비아 국민들은 아무도 세금을 안 내요. 학교 다 무상교육. 집 결혼하면 집 주고 하는 것도 다 무상. 그런 나라가 살고 싶죠? 우리나라도 가능해요. 북한식 공산주의가 아니고 기업들, 이런 기업, 삼성 같은 기업이 몇 개만 있으면요, 100개만 있으면요, 여러분 세금 한 개도 안 내도 돼요. 나라가 운영하는 비용은 그 기업이 다 벌어서 오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죠? 끝. 자, 그래서 방법은 간단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이 좋은 것들을 왜 안 바꾸고 기업을 밀어줘가지고, 그죠? 이렇게 안 하냐 하면은 표가 그 사람 게 아닌 노동자들이 표를, 그 사람은 한 표고 노동자 표는 100만 표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사람들 편을 들어주지 않는 겁니다. 노동자의 편을 들어주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삼성이 망하면은요, 안 되니까 정부에서도 지금 개입이 시작됐습니다. 삼성 노조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정부한테, 삼성한테. 간단하게 하면은. 뭐, 근로자들한테 죄송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보십시오. 제가 이거는 뭐 아직 안 끝났는 이야기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넘어가십시다. 자,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하면은 이런 부분들의 사상들, 여러분한테 그렇다고 뭐 꼭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국회의원이 됐으면은 바로 이거 주장합니다. 출산하지 않는 여성들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군대 가야 된다고. 그러면은 뭐 결혼을 안 하더라도 뭐라고요? 일단 출산은 군대 안 가도 돼. 두 분 다 군대 안 가셔도 되는데. 물론 군대 비용은 올려야 돼요. 그 청년들이 가서 그 기간 동안에 자기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무교육은 의무지만, 국방의 의무는 의무지만도 불구하고 합당하게 그거만큼 청년들이 그 가사활동,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에 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월급들은 주어져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인 거예요. 표현을 하면은. 그 주는 거에 대해서 그만큼 중요한 게, 너도 국가공인한테 월급 받잖아. 이거는 전혀 의무가 없는 이야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떤 누구도요, 월급을 그렇게 주니까 군대 갈래 하면은, 굴러도 여기서 굴러먹고, 놀아도 여기서 놀고 하지, 군대 가갖고 그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 하사관 지원하면, 군대 말뚝 박는다 그러죠? 말뚝 박으면은 월급이 그 정도 나옵니다. 표현하면은, 직업군인이 되는 거죠. 아무도 말뚝 안 박는다니까. 지금은. 그래서 하사관을 따로 뽑아야 돼요. 자, 이 사항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급 인력이 그곳에는 안 들어가겠죠. 밖에서 할 일 없고 도저히 돈을 못 버는데 200만 원씩 못 벌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지원하겠지요.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은. 군대가 그리 되면 안 됩니다. 전쟁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자, 일단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ROTC 아무도 안 하잖아요, 지금요. 장교들. 그래서 수장 머리가 없는 사람들이 대장이 되면은 전쟁할 때 보면은 이란체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어야 전쟁을 이기는 거죠. 전쟁 났다 그러면 뭐라고요? 똑똑한 지휘관들이 아닌 사람들이 지휘관으로 있으면요, 여러분들을 지켜주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생각 잘해야 돼요. 우리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제대로 된 생각을 하지 못하면은 정말 우리가 일본을 뺏길 때가 뺏기고 싶어서 뺏기겠습니까, 나라를. 자, 그런 상황입니다. 자, 민비. 예. 나 죽으면 억수로 포장이 돼 있는데 아주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죠. 정권을 갖고 있는 그 샤트리아로서는. 근데 포장이 웃기게 돼 있죠. 역사적으로.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리아 민족하고 그 샤트리아 민족하고 싸워가지고 결국은 뭐라고요? 브라만들이 한테 그 샤트리아가 손에 피를 묻히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제사장한테 부탁해가지고 뭘 했다고요? 야, 너들은 수들하니까 그리 살도록 신의 이름으로 이야기 좀 해줘. 이야기를 해줘요. 이 사람들도 정치랑 붙어붙는 거죠. 그래서 인도가 지금까지 그렇게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죠? 계급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요? 우리나라는 계급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인 거예요. 민주주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분들도 뭐라고요? 그 샤트리아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무원 7급, 9급 공무원 시험 쳐가지고 쭉 올라가가지고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한 방에 그 자리에 올라가고자 지금 저러고 다니고 있는 거죠. 그쵸? 마을원님으로. 그래서 내가 웃기다는 이야기입니다. 저기 열심히 떠들고 다니는 분들 사기치지 말라고 내 얘기.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저분들은 계급을 뛰어넘기 위해서 저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시죠? 마찬가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가능한 나라입니다. 그럼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직업은 뭘까요? 어떤 직업을 하면 가장 국회의원이 되기 좋을까요? 국회의원 지금 300명 중에서 가장 많은 직업 1번이 뭘까요? 그렇죠. 판사, 검사입니다. 지금 국회의원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판사, 검사입니다. 그 다음에 많은 게 어딜까요? 변호사입니다. 그 다음이 뭘까요? 앵커들입니다. TV에. 정말 그냥 일반인으로서 정치를 해가지고 그까지 올라가는 사람들은 개천에 용 남는 겁니다. 국회의원 분포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요즘 특히 국회의원 되는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을 정치를 시키고 싶고 승장을 시키고 싶으면 지금 뭘 시키면 된다고요? 로스쿨 보내야 됩니다. 무조건. 로스쿨 돈 많이 들죠? 그럼 돈 없으면은 신분상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자,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기회는 열려 있지만 공평하게 기회는 가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공평하게 해준다고 누구든지 다 로스쿨에 들어가게 하면은 조를 못 하겠지요. 필요한 조건에 인원이 있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뭐예요? 공부 열심히 하면 갈 수 있는 데가 이제 의사죠. 그래서 옛날에 의대나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가 일반적으로 이제 철박근이 16조의 거대 돈 벌어 먹고 사는 바라고 공무원이었죠. 지금은 이제 공무원이 철박거리가 아니라는 게 알려지면서 공무원의 사람들이 공무원에서 탈출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는 뛰어넘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잘 하시는데 지금 이 공부를 하면 뭐가 될까요? 뭐에 갈 수 있는 기본 조건을 만들까요? 수드라, 바이샤, 크샤트리아, 브라만. 뭐 같아요? 사제, 브라만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종교의 가장, 근데 지금은 종교도 많이 이렇게 변형되어졌죠. 그래서 종교가 옛날만큼 존경을 받는 직장은 아닌가 봅니다. 뭐 아직도 받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근데 지금 우리 요가 선생님들은 어때요? 건강을 지켜주는 사람으로 존경받고 활동하고 있어요, 안 있어요? 있죠? 여러분은 바로 이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인도인들이 유목 생활을 하면서 유목일을 쫙 할 때 이제 계륵 짓고 이렇게 탁 앉아있으면 양들이 풀을 뜯을 때 탁 지켜보고 있으면 되잖아요. 양들이 풀을 막 떨어먹고 누워있는 그 안락하고 편안한 상태를 아까 뭐라 그랬죠? 끝세마라 그럽니다. 그 상태를. 근데 양들이 뿌리를 갖다가 다 캐먹었어요. 그럼 뿌리까지 다 캐먹으면 어떻게 돼요? 다음에 여기 오는데 풀이 자랐겠어요? 안 자랐겠어요? 안 자라겠죠. 그러니까 잎에 위에 것만 뚝뚝뚝 떨어먹었을 때 뭐 한다고요? 이동해야 되겠죠.
이동하려고 하면 뭐 해야 돼요? 계륵을 접어갖고 묶고 소의 등에다가 멍에를 씌우고 이사가 이랬겠다 이가 안락하고 양등이 풀 뜯고 있을 때 그 세마 상태는 억수 좋았는데 이사 가려고 그러면 겁나 힘들잖아요. 이사 한번 해봤어요? 겁나 힘들죠. 이사하면은 그 상태로 가는 그 상태가 뭐라 그러냐면은 따라해보세요. 유자라 그럽니다. 유자. 묶다, 매다, 마차의 말을 멍에를 묶는 행위를 뭐라 그런다고요? 결합을 유자라 그럽니다. 그 유자라는 단어가 파생되어 가지고 뭐가 된다고요? 요가가 됩니다. 유자가 어근이에요. 묶다, 매다, 마차의 멍에를 씌우다. 그래서 무슨 요가가 왜 멍에를 씌워?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데,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유자.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이만큼 길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이 설명을 했는 겁니다. 유자. 요가의 어근을 적으시오. 요가란 무엇인가를 적으시오 할 때 가장 첫 번째 나와야 되는 가 이겁니다. 유자. 얼금에다 멍에를 씌우다. 그 요가의 역사는 얼마큼 될까요? 요가 역사가 얼마큼 정도 될까요? 우리나라 역사는 얼마큼 될까요? 5,000년. 5,000년. 선생님, 네이버에 지금 단기 몇 년인지 한번 쳐보세요. 단기. 4,375년인가? 단기. 몇 년이에요, 지금? 몇 년이에요? 나왔어요? 나왔어요? 59년이에요. 4,359년. 예. 우리나라가 4,300년 됐다. 59년 됐다고. 당군 할아버지가 뭐시 하는 지가요? 나라를 세운 지가. 책상 위에 올려놔요. 어? 이해됐죠? 그럼 예수님이 태어난 데는 얼마큼 됐을까요? 석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쓰는 지금 원력은, 연력은 석이라고. 예수가 태어났는 연도. 그럼 불기는 몇 년일까요? 2500 몇 년이에요. 예수님보다 한 300년 정도 앞선 사람, 한 400년 정도 앞에 시대에 누가 살았다고요? 고타마 시다르타. 부처라는 사람이 살았대요. 그럼 우리는 왜 단기를 안 쓰고 왜 서기를 써요? 조선 때까지는 우리는 뭘 썼을까요? 조선민족들은 바로 단기를 썼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뭐라고요? 일본으로부터 해서 일본이 병합하면서 독립하면서부터 우리는 뭘 쓰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의 나라를 건국함으로써 우리는 서기를 사용하기 시작했는 겁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계신데 그렇지 않다고. 자, 일단 뭐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오케이? 뭔 말인지 이해해 가시죠?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시대나 어떤 것들 봤을 때 당연하지 않는 일들 다양한데 우리나라는 그래서 지금은 모든 이념이 이런 것들은 기독교적인 어떤 이념으로 카톨릭의 어떤 캐톨릭이죠. 기독교가. 크리스찬이에요. 천주교. 천주교. 크리스찬이네. 크리스찬. 그죠? 크리스찬의 어떤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 하면은 천주교도 들어가고, 개신교. 오케이. 천주교와 기독교가 다 크리스찬이고, 캐톨릭은 부교고. 오케이. 이해가 됐습니다. 저도 그쪽 기독교 쪽이 아니다 보니까, 오케이.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 본래 종교가 왜 인도에 가서 사람을
야, 네 종교 뭐야? 이러면, 나 종교 우리나라 사람들은 종교 뭐야? 물어봐서 종교 없다 그랬죠. 그러면 뭐라 한다고요? 개야? 이렇게 묻는데요. 이 사람이 사람한테 개라니? 그러니까, 야, 사람이 어떻게 종교가 없어? 종교가 있어야 사람들과 어울려서 사람의 일원으로 살아가지. 종교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야? 개지.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그런데 종교는 그럼 뭐에 쓰는 거예요?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종교가 곧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윤리, 도덕을 이야기하는 기본적인 베이직이 바로 종교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기독교 법을 안 따르죠. 뭘 따라요? 그 헌법은 뭘로 만들었을까요? 기독교로 만들었을까요? 10개로 가지고 기본으로 반딱을 삼아서 만들었을까요? 그쵸? 도덕경. 우리나라는 유교의 기본적인 유자에 대한 기본적인 걸 가지고 헌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기독교의 10개를 가지고 헌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면은 성경 위에다가 손을 올리고 선서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어디에 손을 올리고 선서를 해요? 헌법에 손을 올리고 선서를 합니다. 좀 다르죠? 재밌게도 내가 이야기했죠. 트럼프가 뭐라고요? 이번에 옛날에 앞번 일기 때는 손을 성경에 올리고 선서를 했어요. 멜라니아가 성경을 2권을 링컨 때 하고 2권을 갖고 이번에 그걸 했는데 트럼프는 성경에다 손을 올리지 않고 선서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왜 저러지? 저러면 안 되는 거 아이가? 근데 법에는 안 나와 있어. 성경에 손 올리고 선서를 한다는데 이번에 트럼프는 안 했어요. 그래서 난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혹시 트럼프가 성경에 손을 올리지 않고 선서를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포인트는 좀 그렇지만 이렇게 뭐라고요? 막대먹대 행동하는 거예요. 그레이트 마가, 아메리칸. 미국을 위대하게 성경에 손을 올리지 않고 뭐라고요? 선서에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자, 여기까지만. 이게 그런 이유들이 사소한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겁나게 재밌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세상을 볼 수 있는 눈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떤 그 하는 것처럼 인도에서도 뭐라고요? 바로 브라만들이 베다를 통해서 법을 만들어냅니다. 그 법을 따르는 자, 정도라 그러고요. 그 법을 어기는 자, 뭐라고요? 사도, 사입이라 그러는 겁니다. 정경과 사도. 그래서 지금 인도교는 힌두교가 샹키아 철학이 근본으로 돼서 만들어졌는 게 바로 지금 현재 인도라는 나라라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이슬람이 끼어들어가지고 14%예요. 불교는 없어요. 불교는 0.0001%밖에 없어요. 0.4%는 시크교고요. 그 다음에 뭐 몇 가지가 종교가 있어요. 근데 불교가 시크교한테 밀림으로써 결국 힌두교가 인도의 정서인 힌두교가 만들어져요. 그 철학을 가지고 베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싸우는데 학파가 6개가 생겨요. 그 이제 앞에 본 책으로 넘어가면 나올 건데요. 그래서 그걸 육파 철학이라 그래요. 거기서 요가 철학도 있고 샹키아 철학도 있고 미맘사, 베단타, 그다음에 6개가 있는데 하도 이제 안 쓰다 보니까 나도 6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라고 요가하고 샹키아하고 편을 물어가지고 지금 힌두교가 나왔어요. 그래서 모리 총리가 내일 모레 6월 19일 되면은 인도 광장에 7만 명씩 모아놓고 요가해요. 요가 강의하고. 힌두교의 기본 실천 수행 방법이 바로 요가이기 때문에. 그 요가를 지금 여러분들은 배우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뭐라고요? 샹키아 철학도 제가 왜? 그 철학의 근본을 삼아서 요가가 나왔고 이런 아사나가 나왔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맥주색에 말을 한 줄 아나 기본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좀 어렵지만. 이걸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은 나가 누군지도 알고 선생님 이름 빼고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게 하는 것들. 그리고 선은 뭐예요? 악은 뭐예요?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요? 선은 뭐예요? 악은 뭐예요?
좋은 거고 뭐 어저께 말했죠. 그렇죠? 예, 매우 고통스러운 기억들은 다 악이에요. 근데 나한테만 있는 거 말고 내가 행동을 해서 상대방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기억을 남기면 그것도 뭐라고요? 나는 악인이에요. 악한 까르마를 쌓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라는 것은 내한테도 뭐라고요? 고통스러움이 남아있지 않고 매우 고통스러움이 남아있지 않고 상대방에도 내 자유를 행했을 때 매우 고통스러움이 남아있지 않은 게 진정한 자유인이라. 고토마시 따랐다. 부처님 또한 그것을 깨달음의 열반, 니르바나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내한테나 상대방한테나 누구한테나 뭐가 쌓이지 않는다고요? 까르마가 쌓이지 않는 상태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니르바나. 불이 꺼졌다. 열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불이 꺼졌을까요? 예, 그것도 이야기를 하면 기니까 여기까지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옛날에 인도는 영국의 지배를 받았죠. 언제요? 1987년도에 와서는 인도에서 영국령이 인도 식민지 정부를 세워버리면서 뭐라고요? 인도가 여기 히말라야예요. 여기 히말라야예요. 이렇게 있죠. 여기서 중국이랑 붙어 있는데 여기서 맨날 끊임없이 싸우는 여기가 있어요. 여기 이만큼 인도예요. 인도고 여기가 캐시미르 지방이 있어요. 여기서 이 트라비다 민족이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랑 전쟁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도는 이만큼 넓게 있고, 그래서 그 캐시미르 지방 있는 게 우리나라 와서 뭐라고요? 양털 넣는 이불 이름이 뭐예요? 카시미롱. 그 카시미롱이랑 그러시던가요? 캐시미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요? 아리안 민족들이 결국은 지금 인도에서 지금은 뭐라고요? 브라만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식은 스승이 제자에게 제사장들한테만 엄밀히 전해지던 걸 이제 정치인들 또한 뭐라고요? 제사장이랑 모리가 지금 인도인들이 옛날에는 브라만들이 아니고 샤트리아가 왕족들이 다 인도를 다스렸어요. 근데 민주주의가 인도에도 들어가면서 이제 뭐라고요? 왕족하고 정치인들이 브라만들이 정치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사장들이. 그 유파의 수장들이 이제 힌두교 중에서 무슨 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불교 같으면 조계종, 천태종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조계종 지금 뭐라고요? 떼빵이 지금 몰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확 되죠? 간단하게. 우리나라는 아니죠. 우리나라는 이념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어떤 것들이 있죠. 자, 그래서 인도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령으로 만들어짐으로써 그래서 카슈미르 히말라야의 끝자락이 여기가 카슈미르죠. 여기 이제 인도에서 나와가지고 맨날 싸운다 그랬죠. 파키스탄 야도 핵무기 갖고 있고 야도 핵무기 갖고 있어요. 인도 요쪽으로 쭉 여기 히말라야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맨날 요 고원에서 누구랑 여기 있어. 여기서 누구랑 싸우고 있다고요? 중국하고 인도하고 싸우는 중입니다. 여기서. 자, 뭐, 요 정도 알고 있고, 위쪽에 넓어 붙어 있는 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뭐,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아, 이거 안 되지. 또 다시 고쳐야 돼요. 요가의 역사입니다. 선베다 시대와 뭐, 이랬는데, 요거는 일단은 다음 시간에 할 내용들이거든요. 잠시 10분만 쉬었다가 2부 과정, 오늘 해야 될 시무도. 도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왜 그런가에 대해서 절에 가면 그림이 쫙 있는데 그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요가를 공부해가는 삶에 대해서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